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해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경 내에 있는 독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저드 유해성하고 유해하다, 위해하다, 이 차이를 좀 볼게요. 여기 A, B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유해가 해저드, 리스크가 위해입니다. 즉 여기 보면 리스크가 있고 해저드가 있어요. 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는데 하나는 위해가 없다 그러고 하나는 위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위해가 있다는 거는 유해한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얼마만큼 확률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고 리스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이렇게 있거든요. 유해성 평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해성 평가라고 합니다. 유해한 물질을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국 책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또 뱀이 있습니다. 뱀을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뱀을 금고에다 넣어놔요. 금고에다 넣어놓고 금고가 있을 때 그리고 금고가 없을 때 이렇게 1번, 2번 차이로 했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확률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유해한 물질은 독성 물질. 우리가 숙제로 했던 다이옥신, 영화로 봤던 에린 브로코비치에 나왔던 육가크롬 등등등 이런 유해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사람한테 안 오면은 그냥 유해한 물질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만나게 되면, 노출되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공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가 아마 1996년에 유명한 책이 하나 발간이 됐어요. 아우어 스톨른 퓨처,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 호르몬, 내부비계 장애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이 환경 호르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주나요? 크게 생식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죠? 생식에 문제가 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급성으로 이걸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은 우리가 확 어디가 장기가 변한다든지 팔이 썩는다든지 다리가 곪아가지고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를 줍니다. 차세대. 환경 호르몬이 노출된 나는 물론이고 차세대, 나의 자손까지도 이렇게까지도 영향을 점점점 미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이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할 수도 있고요. 큰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식에 대해서도 수컷이 암컷이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생식 활동을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데요.
환경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작용하는 특징들. 첫 번째 미믹, 두 번째 블러킹, 그리고 트리거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두 개만 볼게요. 미믹이랑 블러킹. 미믹은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로 해도 알겠죠? 모방. 이거는 봉쇄. 두 개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방이라고 나왔습니다. 모방.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 호르몬이 피 속에서 슬슬 돌아다니다가 우리 표적 세포, 자기가 적당히 활동할 수 있는 이 세포에 딱 붙게 돼요. 수용체에 딱 붙게 됩니다. 그게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가 자물쇠랑 딱 맞듯이 표적 세포에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여기서 수용체가 있는데 이 열쇠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열쇠가 가짜 열쇠입니다. 가까가 아니라 가짜 열쇠. 가짜 열쇠. 진짜처럼 가장한 가짜 열쇠. 하지만 자물쇠가 열려요. 이건 수용체라고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로 열쇠가 맞다고 치면은 여기서 세포 반응이 정상적인 세포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짜가 옴으로써 정상적인 세포 반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않는 이유는 이 가짜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가짜가 여기 수용체에 붙어버림으로 인해서 봉쇄가 되죠. 진짜가 오는 거를 봉쇄해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방, 미믹과 블러킹, 봉쇄입니다. 그 다음 트리거라는 것도 있어요. 촉발작용. 촉발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하는 결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결합이 됐는데 예상치 못하는 엉뚱한 대사작용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세포의 비정상적인 분열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방, 봉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런 생명공학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환경 유해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밝혀낸 메커니즘 중에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봐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없어요. 하지만 환경 호르몬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가설, 추측을 하는 메커니즘이 미믹, 봉쇄, 트리거 이런 기타 등등의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일반 생활하는 환경 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서 생태 독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011년부터. 얼마 안 됐어요. 환경법 중에서 이렇게 크게 좀 법 개정이 되면서 적용된 게 이게 최근일 겁니다. 이제 10년 정도 됐죠? 자, 이런 생태 독성이라는 개념이 접근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WET, TIE, TR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약자는 옆에 써놨고요. 자, 이게 통합 독성. 방류수 통합 독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독성 원인 물질 탐색이라고 하고요. 이건 독성 저감 평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게 우리 주민등록증 아이디 카드라고 하죠. 어떤 건지 동정하는 거예요. 독성 물질을 동정하는 독성 동정 평가. 이렇게 직역해서 써도 됩니다. 독성 저감 평가.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쭉 이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WET, 전체적인 방류수의 독성, 통합독성이라 그랬죠. 자, 독성이라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어떤 걸 검사를 하면. 근데 우리는 뭘 검사할까요? 보통 하수나 폐수나 강물 등등등 우리 환경 내에 있는 좀 지저분한 물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독성 값이 나옵니다. 독성 값이 10, 독성 값이 25, 30 이렇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약속된 규칙에 의해서 산출이 돼요. 하지만 자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은 이 10을 유발하는 이 10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또는 어떤 독성값들이 1, 2, 3, 4, 5, 4, 5, 6, 7 이렇게 다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독성은 다 그냥 뭉뚱그려서 10이다 라고 나타내는 게 이 WET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법이에요. 법. 독성을 법으로 하는 국가들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통합 독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성이 나왔습니다. 매우 높은 독성이 나왔어요. 학교 앞에 경안천에 딱 했더니 독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막 물고기들 죽어요. 그럼 경안천을 다시 살리려면은 그 독성 물질을 찾아서 제거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독성 안에서 독성 원인 물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타겟팅해서 저감을 해줘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태 독성, 그럼 어떤 생물로 하느냐? 생물 같아 하는데 물벼룩 같다 합니다. 물벼룩. 물벼룩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에 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생태 독성이라는 법이 도입되기 위한 과정의 그런 타당성들을 나타내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2006년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10개년을 계획하면서 2016년까지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이 기존 이화학적 수질관리 중심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생태성, 위해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질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 방향이 여러분 이화학적 수질 중심에서 일로 패러다임이 변경된다 그랬어요. 이화학적 수질 관리라는 건 뭐예요? A부터 Z까지의 오염물질을 정해놓고 각각의 이거는 몇 이하 배출되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화학 분석을 통한 거예요. 각각을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 봤더니 이런 A부터 Z까지의 모든 화학물질을 배출 규제를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모든 배출 규제를 다 맞추고 나서 산업 활동에서 쓴 산업폐수를 강물로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분석 값으로만 보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둥둥 떠서 죽는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삼성전자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시설에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세요. 자, 물고기들이 죽는 겁니다. 환경 내에서. 그 얘기는 이화학적 수질 관리는 우리가 A부터 Z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 이 외의 물질 우리가 환경에서 쓰는 물질은 약 4만에서 6만 종 정도 됩니다. 화학물질이 환경 내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요. 4에서 6만 종이 있는데 우리는 AFZ 하면 몇 개예요? 그 알파벳 숫자만큼 얼마 안 되겠죠? 이건데 요만큼만 관리를 하니까 이 외의 물질에 의해서 독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벼룩을 이용한 통합독성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가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2008년에 발효가 돼서 201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국내 생태독성이라는 게. 물론 이것으로 우리가 독성도 독성이지만 아주 이벤트적인 것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같은 미량물질, 미량 유기화합물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하는 건 아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서도 법 규제가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물은 그럼 물벼룩이라는 생물만 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어류, 물벼룩, 조류, 박테리아 이렇게 한 4가지 생물종 갖다가 같이 결합해서 배터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동시에도 하고 2개 이상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어떤 물질마다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어류에 특히 민감한 물질이 있고요. 물벼룩에 특히 민감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조류에도 특히 민감한 물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3개 이상의 2개에서 3개 이상의 생물로 동일하게 독성 검사를 해가지고 과반수의 독성이 나온 물질을 독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는요, 여러분, 녹조 같은 거예요, 녹조. 이 조류를 새, 아닙니다. 새, 참새,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존의 물리화학적 분석, 물리화학적 규제와 이런 생태 독성 평가를 한 이런 생태적을 고려한 관리 체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물리화학 분석과 바이오 에세이, 이거 생물 검정이라는 얘기인데, 바이오 에세이가요, 생태 독성 생물 검정이 좀 큰 범위예요.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물리화학적 분석, 물리화학적 특성과 개별물질의 분리 정량, 그리고 개별물질 관리, 혼합물질은 접근이 곤란하고 미규제 물질 접근이 곤란하다. 하지만 생태 독성 평가는 생물 화학적 특성을 대변하고 총괄적 영향에 의해서 평가하며 독성에 의한 관리를 한다. 그래서 혼합물질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미규제 물질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자, 물리화학적 분석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많을 거예요. 기계가 찍가다가 피크가 뜨고 피크가 떴습니다. 그때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딱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A라는 물질에 나타내는 특성과 B라는 물질에 나타내는 특성을 여기에다가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계가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딱 튀어나오면 이거 A야, 이거 B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규제가 안 돼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입력 안 돼 있는 물질, 그리고 혼합 물질들은 우리가 이 물리화학적 분석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합 독성이라 그랬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성이 있으면 있고, 생물이 죽으면 독성이 있고, 생물이 안 죽으면 독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 물질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독성을 통합으로, 독성 수치가 한 27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미규제 물질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물벼룩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물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규제가 안 되어 있는 물질들도 독성 값으로는 우리가 독성이 높다 낮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과거, 그리고 이거를 2개 더한 게 현재예요. 자,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에는 이런 우리가 인간의 보건과 건강이 되게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입각해서 생태 독성 평가라는 거를 합해가지고 현재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의 삶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갈게요.